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도 차량 시스템 중에 전기기관차 새로 도입된 8200호대와 8500호대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뭐 호대 얘기하니까 이게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형 버전이냐, 신형 버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지난 것인데요. 8200호대가 2003년도, 8500호대가 201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 20년 전. 하지만 우리가 새로 나온 차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차량이 그 전에 나왔던 8005대 구형 전기기관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8005대 전기기관차의 경우는 아날로그 제어 개념이었다라면은 8200호대, 8500호대 이 차들은 디지털 제어 개념의 차량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200호대와 8500호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용은 두 개가 8200호대, 8500호대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200,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8500이라는 이 숫자는 색깔로 해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공급전원이라는 건 뭐예요? 차량에 필요한 전원.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상에서 발전된 높은 에너지원인 전기가 25,000V 전원이 바로 전차선을 타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원이 바로 공급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은 교류 25,000V를 공급을 받아서 이것을 전력 변환을 통해서 견인전동기를 구동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견인전동기의 출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동력 구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1350, 그 다음에 1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00호대는 1350kW, 그 다음에 8500호대는 1100kW의 출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즉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내는 한 대의 전동기가 내는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1350과 1100kW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출력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수도권 전동차라든가 각 지방 대도시에 있는 도시 전동차, 도시철도는 이 전동차 형태로 되어 있죠. 전동차에 들어가는 견인전동기는 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견인전동기 한 개가 200kg에서 250kW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일량에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약 1000kg에서 1200kg 정도가 되죠. 즉 8200호대와 8500호대 전기기관차에 붙어있는 견인전동기는 견인전동기 한 개가 전동차 1량분에 붙어있는 견인전동기 출력과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거 하나가 전동차 한 대 분량의 출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1350kg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8200호대 같은 경우는 7000마력의 출력을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350kW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바로 이 두 대가, 이 네 개가 7000마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7000마력을 4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한 1600, 1700마력 정도가 되는 거죠. 즉, 이 견인전동기 한 개가 말 1700, 800마리의 힘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구동한다. 이러한 출력을 갖고 있는 견인전동기를 출력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3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에 보면은 UVW 3상 이렇게 얘기하는 그 3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는 그 동기냐 비동기냐, 즉 유도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전동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농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농형. 이 농형은 영어로 SCR이라고도 표기를 하는데요. SCR이라는 것은 이 스케랄 케이지 로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케랄이 뭐죠? 예, 다람쥐를 얘기하죠. 다람쥐. 여기서 다람쥐가 왜 나올까요? 예, 다람쥐 쳇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즉 농형이라는 것은 이 바깥의 회전자 구성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다 해서 농형 유도전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형 유도전동기는 바로 다람쥐 쳇바퀴 형태의 회전자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방식. 얘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옛날에 사용하던 직류직권전동기, 즉 8000대나 디젤 기관차의 경우는 직류직권전동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만 주면은 속도 제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유도전동기라는 것은 전압의 변화를 가지고서는 절대 속도 제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압과 주파수를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압은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서 건선의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저항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저항값을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전압값을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주파수의 변화는 불변이에요. 이거 쉽게 주파수를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파수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어떻게 스위칭을 할 것이냐? 1초에 60번 변화하는 것을 60Hz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인 스위치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스위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서 스위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SMPS.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MPS. 예.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약자로서, 즉 주파수 변화까지 주는 이러한 이 부분을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 줌으로 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제어 방식이 바로 왜 디지털이라고 하느냐?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고 기계인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 소자로 쓰이는 것이 뭐냐? 바로 GTO 소자와 IGBT 소자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8200코대 같은 경우는 유럽 지멘스사에서 들어왔고요. 8500코대의 경우는 일본 도시바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이래서 그 유럽 쪽은 주로 전류형 소자인 GTO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동양 쪽에서는 전압형 소자인 IGBT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GTO와 IGBT 두 가지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속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전력 변환 장치의 소자로 쓰인다는 것은 똑같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차이의 최고 속도는 150k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500코대 같은 경우는 영업 운전을 165km까지 할 수 있지만 국내 선로가 최고 150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km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이 대차의 구성입니다. 차축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보 형태와 코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보라는 것은 대차 하나에 축이 두 개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코코라는 것은
대차 하나에 축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와 보보의 차이는 뭐냐? 보보는 축과 축 사이의 거리인 일명 고정축구가 한정이 되어 있죠. 고정축구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코코는요, 축이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축구가 커지죠. 이 고정축구라는 것은 우리가 주행 안전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주행이 얼마만큼 안정되게 이루어지느냐. 고정축구가 짧으면 짧을수록 차가 가벼워져요. 많은 사용이 일어나면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코코 타입은 고정축구가 커요. 그래서 고속주행에 있어서 주행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축구가 크다는 것은 고속주행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화물용에 코코 타입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화물도 고속 수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동 방식입니다. 제동 방식은 8200호대, 8500호대 모두 이것이 전기 제동은 회생 제동을 사용합니다. 즉, 견인전동기가 발생한 전기를 저항으로 태우지 않고 전차선으로 돌려보내주는 형태죠. 그리고 공기 제동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속도역에서, 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동을 하게 되면은 공기 제동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전기 제동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전기 제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은 다음에는 공기 제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관차의 제동은 3단계에 걸쳐서 제동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기기관차 뒤에 화차든 객차든 연결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제동을 취급하게 되면은 기관차의 전기 제동이 우선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더 큰 제동력을 요구하게 되면은 후부에 연결된 객차나 화차의 공기 제동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도가 거의 줄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차할 때는 동력차의 공기 제동이 마지막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정차하게끔. 3단계로 모든 전기차들은 이러한 단계로 제동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방식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보냐 코코냐는 살펴봤죠. 대차 방식은 이것이 현수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완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볼스타리스 형태의 1, 2차 코일 스프링, 1차, 2차, 즉 축상 스프링과 볼스타 스프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볼스타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볼스타가 아니라 대차와 차체 사이의 부분이 2차가 되겠습니다. 1차는 축상 스프링이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의 스프링이 전부 다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왜? 동력차는 기계실 자체가 중량물이기 때문에 요새 객차라든가 고속차에 많이 쓰는 공기 스프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볼스타리스라는 것은 초기의 대차들은 대부분이 볼스타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볼스타리스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대차 자체가 굉장히 간소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기관차 8200호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000호대 전기기관차의 구성과 유사하죠. 운전실이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위의 장치는 펜터그래프가 위에 양쪽으로 2개가 있고요. 1번 운전실 뒤쪽에는 이렇게 고압 장치들이 있습니다. 2번 운전실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1번 운전실 위에는 MCB, 주회로 차단기죠. 그 다음에 피레기, 접지 스위치,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이런 것들이 지붕 위에 실려 있고요. 기계실에는 전력 변환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들이 이제 실려 있고요. 차체 하부의 가운데 부분에 8000호대 구형 전기기관차에는
기계실에 실려있던 주변압기가 차체 하부에 실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어 전원들은 바로 하부에 있는 견인전동기를 구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계실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번 운전실 뒤쪽에는 바로 공압을 담당하는 공압 패널들이 있고요. 그 지붕 위에는 이 공압에 의해서 제어되는 펜터그래프와 MCB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레기가 존재를 하고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여기는 계기형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운전실 제어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운전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8000대하고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간소해졌어요. 이것은 이 지멘스 스타일인데요. 이 운전실 제어대가 깔끔해요. 좀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양쪽에 두 군데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MFA라고 해서 아날로그식 그 계기판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고장 표지라든가 아니면 신호 표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양쪽 두 개는 ATP 화면하고 그 다음에 MMI라고 하는 화면 정보장치 표시가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제어대에는 맨 끝에는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 제동변,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제동변, 그 다음에 가운데 스위치 뭐 살사라든가 윈도우 와이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주간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주간 제어기는 파워링 부분이죠. 주간 제어기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스위치가 근데 노란 스위치는 절연 구간이라는 스위치고 그 옆에 거는 ATS 스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4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객차 전원 장치, 그리고 펜터 상승, MCB 투입,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이러한 스위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는 비상제동 핸들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공압으로만 비상제동을 체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무전기가 존재를 하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펜터그래프입니다. 펜터그래프는 바로 지붕에 붙어 있는 이 펜터그래프가 되겠죠. 이 펜터그래프는 싱글암 형태로 최근에 수도권 전동차에도 이 싱글암을 적용했다가 좀 문제가 생겼죠. 특히 4호선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더블암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싱글암은 차량이 바깥에서 전차선을 집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장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주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압기는 차량 가운데에 그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변압기가 있고요. 여기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오일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오일 펌프는 주변압기의 오일을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자들은 바로 2차측 또는 3차측 단자, 즉 주전력 변환 장치와 보조전력 변환 장치로 공급하는 약 1000V대의 전원들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하얀 부분이 바로 25000V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전력 변환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전력 변환 장치는 기계실 안에 가운데 주변압기 위쪽에 기계실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녹색의 고압 캐비넷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 캐비넷을 열면은 주전력 변환 장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전력 변환 장치는 13개의 모듈이 한쪽에 13개씩 양쪽으로 해서 26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컨버터 모듈 2개씩과 인버터 모듈 2개, 그 다음에 객차 인버터 모듈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셔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8200호대 보보 형태의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차륜에 디스크를 설치한 디스크 차륜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차륜마다 제동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각 축마다 하나씩 주차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는 볼스타리스 형태의 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합 패널 부분입니다. 공합 패널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제동 부분,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부분, 그 다음에 건조기 부분, 그리고 이것을 제어해주는 IBP, 제동 제어용 컴퓨터 부분, 그리고 보조 공기 압축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그 외형을 좀 살펴보면요, 지붕 위의 장치들은 보시는 것처럼 팬터그래프가 양쪽에 있고 1번 운전실 지붕 위에는 고압 장치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8500호대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 지붕 위의 장치들은 1번 운전실 뒤에는 고압 장치가 몰려 있고 2번 운전실 위에는 없습니다. 단 얘는 여기 위에 그 1번 운전실 지붕 위에 있는 혼과 혼 사이, 2번 운전실 위에 있는 혼과 혼 사이에 그 CCTV 카메라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팬터그래프를 운전실에서 운행 중에 감시를 하기 위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운전실 지붕 위에는 기다란 그 UHF, VHF 각각 무전기 안테나가 2개가 실려 있고요. 2번 운전실 위쪽에는 3개의 조그만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RTD라는 안테나와 GPS, 그 다음에 방호장치 안테나 해서 3개의 안테나가 실려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후방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결기 위에 또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것이 바로 그 연결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후부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해서 총 CC 카메라가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8500호대의 특징입니다. 8200호대에는 없죠. 그 다음에 8200호대의 그 기계실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기계실은 8200대나 8500대 모두 동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 가운데에는 주전력 변환 장치 2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운전실 뒤쪽에는 공압을 관리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2번 운전실 뒤쪽에는 차상 컴퓨터와 신호장치 등 전기 관련 장치들이 실려 있습니다. 8200호대의 기계실 전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8500호대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운데 기계실 통로가 있고요. 주전력 변환 장치가 가운데 있고 1번, 2번 운전실 동이 마찬가지로 공압과 전기 2개 구분되어서 실려 있고, 대차는 이렇게 코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볼스타리스인데 센터 피봇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계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기계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